자, 이어서 상가임대차 보호법 기간 보장으로 갑니다. 662페이지예요. 자, 제 구조를 확인하면 먼저 기간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1년으로 한다. 최단기 1년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줄에 나오듯이 임차인 측에서는 그 최단기 1년보다 더 짧은 기간으로 약정했을 때는 그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역시 논리는 주택하고 똑같습니다. 자, 내려가세요. 밑에 네모 2번 묵시갱신. 자, 제10조 4항에 보면 임대인이 법 제10조 1항 기간 이내 임차인에 대해서 갱신 거절 통지, 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기간 만료됐을 때 전임대차 동일 조건 다시 임대차로 본다. 역시 똑같습니다. 자, 근데 존속기간은 1년이라고 그러죠. 숫자가 다르죠? 숫자가 달라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법정갱신이 인정되는 그 기간이 기간 만료 몇 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몇 월 전까지? 2개월이었어요. 그죠? 이때 별말 없었으면 법정갱신이 되고, 법정갱신 됐을 때 기간은 어떻게 된다? 정함이 없는 걸로 보죠. 그죠? 뭘 정함이 없어? 2년이죠. 2년이잖아요. 정함이 없는 건 민법상 임대차에서. 그죠? 기간 2년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상가는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월입니다. 이 달라요. 이거 1월이에요. 1월. 겁나 헷갈려요. 그리고 상가임대차에서는 법정갱신됐을 때 기간이 최단기를 따르기 때문에 1년입니다. 다릅니다. 이거 비교 잘하세요. 어차피 주택은 최단기 2년이니까 2개월하고 이렇게 맞춰졌어요. 이렇게. 여기 최단기 1년이니까 이렇게 1개월 이렇게. 오, 다행이죠. 다행이죠. 그나마 외우기 쉽죠. 그죠? 네. 만약에 6개월 전부터 막 3개월 이랬으면 또 막 머리 터지죠. 그러면 또. 그럼 또 헷갈립니다. 근데 다행히 2개월입니다. 주택은 2개월, 상가는 1월이요. 자, 그리고 5항에서 지금 밑에 나오고 있는 내용은 주택하고 완전 똑같아요. 법정갱신 됐더라도 임차인 측에서는 해지 통고할 수 있고, 해지 통고하고 몇 월 지나면 끝난다? 3개월 지나면 끝난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완전 똑같죠. 주택이 됐든 상가가 됐든 법정갱신 되고 나서 임대인은 기간을 보장해 줘야 되지만 임차인은 나가겠다고 할 수 있다. 해지 통고 가능하다. 그리고 해지 통고하고 나서 3개월 후 종료된다. 이건 똑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 이제 오른쪽 가세요. 계약갱신 요구권으로 갑니다. 자, 계약갱신 요구권은 영업권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있고 그리고 임차인이 있었어요. 상가 임차인. 자, 이분이 거기서 당시에 제 기억에 국밥을 파셨어요. 국밥을. 돼지국밥이었어요. 돼지국밥이었어요. 근데 돼지국밥은 그 냄새가 안 나는 게 중요해요. 그 돼지 특유의 비린내 있죠? 그게 안 나야 돼요. 그리고 이분이 처음에는 조금 어설프셨지만 그 이렇게 국밥집에 뭐 김치나 깍두기 있죠? 그것도 이제 직접 담그셔가지고 이제 점점점 이제 그 단골이 늘어났어요. 점점점 늘어났어요, 단골이. 근데 계약을 3년으로 했거든요. 3년으로. 그래서 이제 장사가 조금 잘 되고 있었어요. 장사가 조금 잘 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돈 좀 벌려고 하니까. 집주인이, 상가 주인이 나가랍니다. 나가세요.
아니 장사 잘 되는데 왜 나가라 그러죠? 에? 왜 나가라 그러죠? 아들이 있었어요. 밥이. 근데 그 아들이 백수야. 아들이 백수예요. 그래서 아들을 앉히려고 나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나가라고 할 때 어떤 때 나가라고 하냐면은, 자, 일단 갑하고라고 최초 계약이 체결된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계약이 성립된 때가 있을 것이고 3년으로 약정했죠. 자, 그럼 시간이 흘러가지고 3년이 돼서 기간이 만료가 되는 때가 있겠죠. 약정 만료 기간.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월 전까지 사이, 요 기간 안짝에서 임대인 쪽에서는 나가라고 해야 돼요. 자, 임대인이 여기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야, 나가. 왜 임대인이 여기서 나가라고 해야 되냐면, 여기서 나가라고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이 이후에? 나가라 안 하면 뭐가 된다? 예, 법정갱신 된다고. 나가라고 안 하면. 이해되세요? 나가라고 안 하면 법정갱신이라고. 나가라고 안 하면. 그러니까 나가라고 해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에 대응해서 우리 임차인께서는 안 나갈 거야 하면서 뭐를 주장해요? 계약 갱신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했을 때, 역시 6개월 전부터 1월 전까지입니다. 요 기간에 갱신 요구했을 때 임대인은 뭔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은 거절을 못 하는 거예요. 거절 못 해요. 그럼 계약이 어떻게 돼요? 갱신돼요. 몇 년으로 갱신되죠? 몇 년 갱신된다? 1년 갱신됩니다. 1년. 1년 연장돼요. 1년 연장. 그럼 이제 1년이 연장되면, 자, 그 이후에, 자, 1년이 연장되면 또 이제 4년째가 되는 그 기간 또 만료 기점이 있겠죠. 자, 그때 또 갑은 행사치레 하듯이 또 6개월 전부터 1월 전까지 또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나가라고. 예? 그럼 또 뭐 해야 돼요? 또 갱신 요구 또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새 인사를 나가라. 아니요, 갱신 요구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해주셔야 돼요. 계속 하는 거죠. 그럼 또 하면은 또 1년 또 연장된다고. 또. 계속 연장시키는 거죠. 몇 년씩 계속 연장? 1년씩 계속 연장시키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때 당시는 이 갱신 요구권이 5년 한도 보장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저분이 그럼 나가시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그거를. 나가시는 거를. 그럼 나가시기 전에 막 문짝에다 써놓으셨더라고요. 에? 이 못된 주인이. 이 못된 주인이 이제 장사 좀 해보려고 하니까 내보낸다. 하면서 막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결국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아드님이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문 닫았어요. 문 닫죠. 그죠? 문 닫아보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어쨌든. 자, 그때 당시는 5년까지였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법이 바뀌어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해가지고 몇 년까지 보장된다? 얘가 10년까지 보장되죠. 10년. 자, 10년으로 기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0년까지는 영업권이 보장된다는 거죠. 계약갱신 요구권. 자, 이때 10년은 최초 기간. 최초 임대차 계약을 했던 그 3년의 기간을 포함해서 10년, 제외하고 10년. 포함해서 10년. 포함해서. 그럼 여기서 만약에 10년 채울 때 6개월 전부터 1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이 나가라고 임대인이 나가라고 안 하셨어요. 왜 안 했냐면은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 그럼 이 이후에 어떻게 돼요? 이 이후는 어떻게 돼버린다? 무슨 갱신돼요? 이 이후는 법정갱신 되는 거예요. 까먹으시면. 그러니까 법정갱신은
갱신 요구하고 달라요. 나가라고 안 하면 자동 갱신되는 것이고 이 법정 갱신이라는 거는 어떤 기간의 제한, 뭐 10년까지만 됩니다. 그런 거 없어요. 법정 갱신. 그러니까 10년의 제한에 걸리는 건 법정 갱신이 아니라 계약 갱신 요구권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만료되기 전 6개월 전, 1개월 전이 겹치기 때문에 두 가지 제도가 헷갈릴 수 있거든요. 다릅니다. 제도가 다릅니다. 자, 양괄호 1번에 10년 보시고요. 10년 확인하시고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2번 확인합니다. 2번. 제10조 확인합니다. 2항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기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자, 3항입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걸로 본다. 다만 기간은 1년이 연장되는 거다. 자, 그리고 내려가세요. 양괄호 1번에 보시면 역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된 걸로 본다고 하는데 다만 증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청구하는 거는. 자, 5% 범위 내라고 돼 있죠. 주택하고 똑같아요. 5%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증액할 수 있다는 것도 똑같아요. 주택하고 상가하고 1년에 한 번씩 5%. 자, 그리고 양괄호 2번에 나오듯이 전체 임대차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법정갱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가 않아요. 법정갱신은. 기간 제한 없습니다. 뒤로 넘깁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면 임차인 쪽에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를 했을 때 임대인은 10년 안짝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은 거절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거절하지 못한다. 그러면 거절하지 못하는데 다만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럼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절할 수 있는 그 정당한 사유 8가지를 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요. 10년 보장 못 받고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임차인이 연체했을 때, 3기 연체했을 때. 두 번째, 임차인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을 때. 세 번째, 합의했을 때. 합의했고 보상했을 때. 자, 네 번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 전부 일부를 전대차했을 때. 이런 걸 무단전대라고 해요. 무단전대. 감히 내 허락도 안 받고 전대차를 해? 나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임차인이 건물 전부 일부를 고의 중과실로 파손시켰을 때. 무슨 과실이라고요? 중대한 과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과실은 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못 돼? 경미한 과실. 경과실은 안 된다는 거지. 중대한 과실일 때 너 나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건물 전부 일부가 멸실돼서 임대차를 할 수가 없을 때. 일곱 번째. 다음 항목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 전부나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점유 회복할 필요가 있을 때. 자, 가를 확인하세요. 계약 체결 당시에 공사 시기, 소요 기간 이런 계획을 고지했고 그 계획에 따를 때 임차인한테 미안해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8호 같은 경우는 그 밖의 기타 사유, 임대차 계약을 하기 어려운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거절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8가지 사유가 있는데 여기서
파란 색깔로 표시된 부분 있죠? 여기가 이제 함정을 파기 쉬운 부분이니까 잘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그대로 작년에 주택에다가 신설시킨 겁니다. 자, 그래서 주택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자, 몇 페이지로 오시면 되냐면요. 몇 페이지 나오죠? 예, 640페이지요. 640페이지 와보시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나오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나오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아요. 똑같죠? 왜 똑같아요? 뺏겨서. 네? 뺏겨서 똑같아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1항 보세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할 경우라고 돼 있죠. 이게 다릅니다. 상가에서는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월 전까지 사이, 이때 계약갱신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별 말이 없었을 때 법정갱신 된다 그랬죠. 근데 주택은 2개월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2개월. 요구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밑에 그 정당한 사유들 똑같죠. 근데 1호에 보시면 아까 상가에서는 3기였죠. 주택은 2기입니다. 2기 연체하면 내보낼 수 있습니다. 2호, 3호, 4, 5, 6, 7 다 똑같아요. 근데 8호가 달라요. 8호. 임대인이 주택에 거주하려고 할 때. 이게 논란이 많았죠. 그죠? 임대인이 뭐 하려고 할 때? 거주하려고 할 때. 네, 바로 그거죠. 자, 주택 임차인이 계약이 끝나는 게 9월 25일이었어요. 9월 25일자로 기간이 만료되는 거죠. 그죠? 2020년도.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좀 더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때 한 3월부터 한 5월 정도, 그 정도였나? 그 정도 때 이제 뭐 갱신 요구권이 이제 신설된다고 뉴스에서 막 나오던 때였어요. 저는 너무 이제 급하죠. 빨리 좀 저기 좀 해라, 빨리 좀. 9월 20일에 끝나니까 그 전에 갱신 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 상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 신설됐죠. 근데 신설되더라도 그게 언제부터 시행될 건지가 중요한 거죠. 시행일자가. 당시 논란이 됐던 게 지금 이미 임대차 계약을 해서 살고 있는 사람한테도 적용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즉 소급 적용되는 겁니까? 그게 대단히 우리가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소급 적용도 된다 그랬죠. 근데 시행일자가 그때 10월 31일이었어요. 쾌재를 불렀죠. 그럼 나한테도 적용돼야 안 돼?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요구했어요. 갱신 요구. 선생님, 2년 더 살다 가겠습니다. 그럼 이분은 거절 못해? 거절 못한다고요. 그럼 갱신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갱신 되는 거죠. 예.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팔렸습니다. 집이 팔렸습니다. 지금 주인 바뀌었습니다, 선생님. 이러시더라고요. 이분한테 연락해 보세요. 이분한테 연락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연락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 거주할 건데요. 이러시더라고요. 이 집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죠. 그럼 더 살겠습니다. 그래도 이분이 나가라 그러는 거죠. 나가라. 그래서 제가 나갔던 거예요. 네, 정말 안타깝죠. 근데 그렇게 제가 나가고 나서 집값이 올랐어요. 엄청 올랐어요. 그러니까 더 막 배 아프고 미칠 것 같더라고요. 내가 왜 안 사고 진작에 왜 안 사고 전세로 살아가지고 이런 수모를 겪어야 되는 건지
에? 나가라고 하시더라고. 나가라고. 쫓겨나는 거죠, 그러면. 그죠? 이게 거절 사유 몇 번에 있어서? 에? 8번에 있어서 그러면 8번에 있어서 내가 거주할 거라서. 근데 거주한다고 말만 하고 거주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럴 수 있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밑에 그렇게 되면은, 자, 밑에 어디 나오냐면요. 자, 5호 보세요. 5항 밑에. 임대인이 1항 8호 사유로 갱신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그게 몇 년이죠? 그게 2년이에요. 만약에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다면 2년이 연장됐을 거거든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한테 임대를 했다. 그럼 손해배상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 아시겠어요? 손해배상. 그래서 확인해야 돼요. 그 집 가가지고, 찾아가가지고 확인해야 돼요. 뭐를 확인해야 돼요? 사는지 안 사는지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주인이 안 살고 거기 세입자가 살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세입자 살면. 그 말입니다, 지금. 자, 그리고 위쪽에 2항 확인하세요. 2항. 계약갱신 요구권은 한 번 행사할 수 있다. 상가에서는 10년 내에 행사죠. 근데 주택은 한 번만 행사할 수 있고 이때 기간은 2년이다. 2년이 연장된다. 그래서 최단기 2년에서 2년 더 살 수 있으시는 거죠. 네, 바로 그거죠. 예. 자, 계약갱신 요구권, 주택과 상가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상가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어디로 오시면 되냐면요. 665페이지요. 665페이지. 자, 03번에 보시면 대항력 보장 나오죠. 대항력 보장. 자,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 취득은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3조 1항에서 확인하시고요. 3조 1항. 사업자 등록 신청, 그 다음날 대항력 취득. 자, 그리고 2항. 이게 바로 역시 대항력의 내용이죠. 상가의 양수인에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된다. 맞아요? 지위 승계.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밑에 파란색 2번. 사업자 등록은 대항력의 취득 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 요건이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했다가 뭐 요건대 폐업을 해버리면 대항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실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존속 요건. 넘어가세요. 나머지 내용들은 주택하고 논리가 똑같기 때문에 스스로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66페이지에서요. 위에 3번. 상가를 적법하게 전대했을 때.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적법하게 전대했을 때. 그러니까 상가 건물주가 있고 상가 임차인이 있고 우리 임차인께서 전대차를 했을 때, 전대차를. 얘가 전차인이잖아요. 그럼 전차인이 들어오셨다는 건 목적물에 대해서 을이 영업한다, 병이 영업한다. 영업을 병이 하는 거죠. 그러면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전차인의 명의로 해야 됩니다. 자, 인도 사업자 등록은 전차인의 명의로 하되 대항력을 취득하는 건 얘가 취득해요. 역시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논리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아까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둘째 줄 오른쪽에, 핵심 판례 둘째 줄 오른쪽에 임차인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에 대항력 우선 변제권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전차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문장? 예. 자, 그다음에 오른쪽 넘어가세요. 보증금, 회수기회, 보장. 주택하고 완전 똑같아요. 따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우선 변제권 취득하려면은 확정 일자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자, 뒤로 넘기세요. 668페이지 최우선 면제권 나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역시 확정 일자는 필요 없고 대항 요건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 한도에서만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똑같아요. 근데 밑에 표를 보시면 기준금액 나와 있죠. 이건 달라요. 기준금액 숫자는 다릅니다. 논리는 똑같아요. 자, 밑에 네모 3번. 임차권 등기 명령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읽어보세요.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 가세요. 05번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입니다. 이거는 주택에 없는 내용이죠. 권리금 보장. 자, 권리금 보장과 관련해서는 주로 이런 문제입니다. 자, 여기 건물주가 있어요. 건물주. 그죠? 건물주, 간물주라고 그러죠. 갓. 그죠? 간물주. 이러면 모르세요? 신이라는 거죠, 신. 그죠? 갓. 자, 그래서 이분이 건물주시고, 그 다음에 상가 임차인이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장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좀 더 중심가로 옮기려고 해요. 옮기려고. 근데 옮기려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장사를 하면서 뭔가 영업상의 노하우라던가 뭔가 시설 투자했던 거라든가 뭔가 그런 내가 투입했던 자본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권리금으로서 받을 수 있잖아요. 권리금 누구한테 받는 거죠? 누구한테 받는 거죠? 신규 임차인. 신규 임차인한테 뭐를 받는다? 권리금 받잖아요, 권리금. 맞아요. 네. 이게 권리금 계약이에요. 을이 받는다, 갑이 받는다? 을이 받아요. 시설 투자 누가 했어요? 을이 했죠, 을이 했죠. 그죠? 시설 투자 을이 했죠. 네. 네. 너무 이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보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저 보세요. 보지 마세요. 네? 얼마나 민망해요. 자, 보지 마세요. 자, 권리금을 이렇게 주는 거죠. 이렇게. 네. 말 까먹었어요. 무슨 말 해야 될지. 네? 중간에 저기 들어오셔가지고. 자, 그러면 이 권리금을 얘가 눈독 들이면 안 되죠. 그죠? 갑이 눈독 들이면 안 되죠. 자, 그래서 갑이 병한테 가가지고 야, 권리금 나한테 좀 주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을이 권리금을 받도록, 잘 받을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을이 권리금을 문제없이 받아내려면은 이 갑하고 병하고도 계약이 잘 돼야 돼요. 여기서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이 계약이 잘 돼야 돼요. 갑하고 병하고의 임대차 계약이 깨져버리면은 을이 권리금 못 받게 되죠. 지금 상황 이해되세요? 네. 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할 때도 갑이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다른 데랑 비교했을 때 정상적인 차임을 요구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는 거지. 갑이 막 차임 갖다가 막 비싸게 부르면서 괜히 방해하고 을이 권리금 못 받게 하는 거, 그런 행위들을 금지한다는 겁니다. 자,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은 밑에 10조의 4. 아, 여기 글씨가 작으니까 큰 글씨로 보죠. 큰 글씨로. 자, 뒤로 넘어가 보세요. 자, 큰 글씨로 보죠. 자, 671페이지. 671페이지. 네모 2번 확인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 요건 확인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가 누구죠? 병이죠. 병으로부터
을이 권리금 지급받는 걸 방해하면 안 된다. 자, 그럼 예를 들면 어떤 방해가 있을까? 그게 2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다음에 사유가 있으면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본다.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오른쪽 권리금을 요구한다. 밑에 줄 권리금을 수수한다. 누가 권리금 요구하고 누가 권리금 받는다는 거죠? 얘가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건 방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오른쪽, 첫째 줄 오른쪽.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하지 못하게끔 하는 행위. 역시 방해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세들을 고려해 봤을 때, 자, 둘째 줄 오른쪽.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시는 거. 방해 행위죠. 자,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별 정당한 사유도 없이 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을이 권리금 보장받는 거를 방해하게 되면은 밑에 3번. 내서 동그라미 1번이요.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 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거는 밑에 줄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로 행사해야 됩니다.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 3년이요. 왜 3년이겠어요? 예, 상가라서 3년이에요. 자, 밑에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동그라미 3번.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임차인. 그럼 계약갱신 요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겠죠. 그래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바꿔 말해서 뭔가 임대인이 계약 체결, 임대인 측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병하고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권리금을 보장받아야 되니까. 그럼 바꿔 말해서 갑한테 뭔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병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거 거절할 수 있겠죠? 그 사유가 지금 4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1번.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가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 자력이 없다는 게 뭔 말이죠? 그냥 개털이라는 거지. 누가 봐도 개털이에요. 그럼 임대차 계약해요? 거절해요? 거절하면 나 가라고. 너랑 계약하기 싫다고. 자, 두 번째.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의무 위반 우려가 있다. 그 밖에 임대차 유지하기 어려운 뭔가 사유가 있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장사를 1년 6개월 이상을 쉬었죠.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제 이 목적물의 용도를 바꾸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수도 있죠. 그럼 이제 더 이상 이거 상가로 안 쓸 거야.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임대인 쪽에서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있었고 그 신규 임차인과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고 권리금을 받으셨네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말고 임대인이 선택한 누가 있다고요? 신규 임차인이 계시다고. 그리고 그 신규 임차인한테 권리금 받았어요. 5천만 원이. 그럼 이제 권리금이 갔으니까 갑은 이제 얘가 이제 신규 임차인 되려나 보다 해서 얘하고 이제 임대차 계약 했겠죠. 상황 이해되세요? 근데 갑자기 을이 병을 데리고 오는 거죠. 미안합니다. 얘가 이분이 권리금 1억 주신대요. 1억 주신대요. 응? 나 이거 권리금 이거 없었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을이 그렇게 주장했을 때 갑은 병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내가 데리고 온 신규 임차인하고 너 권리금 계약 했잖아. 그래서 나는 얘하고 임대차 계약 할 거야.
얘랑 할 거니까 나 병하고 안 해. 거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네 번째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권리금 회수기의 보장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잠깐 앞으로 갑니다. 자, 원래 오늘 첫째 시간부터 했어야 됐던 임차인의 권리로 갈게요. 자, 책을 어디로 오시면 되냐면은 607페이지. 607페이지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607페이지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건 특별법상 임대차가 아니라 민법상 임대차고요. 민법상 임대차. 그리고 민법상 임대차에서는 역시 뭐니 해도 임차인의 권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출제됩니다. 반드시. 따라서 별 2개. 임차인의 권리 몇 개 정리하라 그랬어요? 3개죠? 3개. 첫 번째 권리가 뭐예요? 비용상환 청구. 두 번째 권리는요? 부속물 매수 청구. 세 번째, 지상물 매수 청구. 그죠? 비부지 3가지입니다. 3가지. 한 개씩 볼 거예요. 자, 608페이지로 옵니다. 첫 번째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비용상환 청구권입니다. 목적물에다가 비용을 투입했으니까 그 비용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겠죠? 자, 이거는 62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용 청구. 여기서 비용을 청구할 때 가액의 증가가 없는 비용을 필요비라고 하고 비용을 투입했을 때 가액이 증가되는 비용을 뭐라 그래요? 유익비라 그러죠. 그래서 이 2가지를 청구하는 거예요. 자, 이때 필요비를 청구하는 건 지출 즉시. 지출 즉시 청구. 그리고 유익비 같은 경우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해요. 자, 그리고 비용상환 청구는, 자, 이게 첫 번째고, 첫 번째. 자, 두 번째, 비용상환 청구는, 임의규정이에요. 임의규정. 그러니까 특약으로 배제가 된다는 거지. 임차인이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반대 특약을 넣어가지고 못하게끔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 반환받은 날로부터 해서 6개월 내로 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사 기간이 6개월이라는 것이에요. 자, 함께 책을 좀 보겠습니다. 자, 626조 먼저 1항부터 확인합니다.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에 관해서 필요비를 지출했을 때 그때는 즉시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 필요비. 자, 그리고 2항입니다. 임차인이 유익비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시 가액 증가가 현존할 때 한해서 임차인이 지출했던 금액이나 증가액 중 선택해서 상환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내려갑니다. 617조요.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로 행사를 해야 된다. 6개월 내로. 자, 밑에 필요비로 내려갑니다. 자, 필요비라고 하는 거는 목적물의 현상 유지 비용이죠.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어요.
임차물 보존을 위해서 지출하게 되는 유지보수 비용이다. 동그라미 3번, 즉시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입니다. 필요비에 대해서는 상환기간 허여가 인정되지 않죠. 이 허여가 뭔 뜻이죠? 기간 유예. 예, 유예시키는 거. 유예를 허락하는 거죠. 그죠? 자, 이거를 상환기간 허여라 그러잖아요. 상환기간 허여. 자, 이거는 필요비에서 인정돼, 유익비에서 인정돼. 유익비에서. 그죠? 유익비에서만 인정돼. 필요비 안 돼요. 자, 그리고 상환기간 허여됐을 때는 제가 뭐를 딱 떠올려야 된다 그랬어요? 유치권. 예. 유치권 뭐예요? 성립하지 않는다. 맞아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떠올라야 돼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답을 하시는 분들이 합격자들이에요. 예비 합격자들. 복습하시는 분들이죠. 그죠? 복습하시는 분들.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유익비입니다. 유익비. 자, 표 확인하세요. 유익비 상환 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 결합물이 목적물의 구성 부분이 되었을 때 유익비 상환 청구 대상이 돼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부합물. 부합물일 때 유익비 청구하게 됩니다. 밑에 칸은 지금 부속물 매수 청구라고 돼 있죠. 이건 안 합쳐지는 거죠. 이런 걸 부속물이라고 하죠. 이런 거 매수 청구 대상이 돼요. 자, 한 번 더. 부속물은 안 합쳐진 거고 매수 청구 대상이 되고 부합물에 대해서는 유익비 청구를 하게 됩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봅니다. 밑에 동그라미 3번. 임대차가 종료한 때 청구할 수 있다. 자, 동그라미 4번.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죠. 유익비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행사기간. 목적물 임대인이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로 행사를 해야 된다. 6개월. 자, 내려가세요. 내려갑니다. 양괄호 5번에 임의규정이라고 돼 있죠. 확인합니다. 임의규정. 비용상환 청구권은 임의규정이고 따라서 비용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도 유효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건물 원상 복구 특약. 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이렇게 정한 거죠. 건물을 원상 복구해서 명도하기로 한다. 이렇게 정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거는 비용 청구를 포기하겠다라는 취지의 특약인 거거든요. 그러면 비용 청구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 괜찮다는 거죠. 임의규정이라서 그런 겁니다. 자, 여기까지 비용 청구였고요. 이제 조금 쉬었다가 다음 권리 이어서 보고 다음 특별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